안녕하십니까. 물리를 알려주는 프로그래머 서정영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수학 10단원에 이어서 물리 10단원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학의 10가지 이론을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의 지원과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과 호응에 힘입어서 이번에 다시 물리의 중요한 원리 10가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학 단원은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수학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이전에 출간한 코코스투디로 즐기는 수학, 물리, 그리고 게임이라는 바로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수학의 원리뿐만 아니고 물리의 중요한 개념 10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10개의 단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물리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물리, 수학만큼이나 어려운 학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가지 단원을 통해서 물리를 모두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쉽게 설명되고 있는 물리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물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0가지 단원 중 첫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원은 바로 속력과 속도라는 것입니다. 속력과 속도,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면서도 정말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속력과 속도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이면서도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력은 이동하는 방향을 갖지 않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스칼라량이고, 속도는 속력과 같이 크기를 가지면서 방향성도 갖고 있는 벡터 값입니다.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는 이미 수학 5단원에서 배운 내용이지요. 만약 아직 모르겠다면 수학 5단원 벡터 단원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속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속력이 빠르기로 따진다면 고속철도가 생각납니다. 빠를 때는 시속 300km를 넘는 속도로 달린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아무리 빠른 고속철도라도 처음부터 항상 시간당 300km를 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는 그림과 같이 처음 역을 출발할 때는 천천히 달리다가 중간에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나중에 종착역이 다가오면 속도를 줄이겠지요. 출발 후 처음 1시간의 속력은 시속 100km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의 속력은 300km/h입니다. 그리고 종착역에 도달하기 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100km/h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이때 최저 시속은 100km/h이고 최고 시속은 300km/h입니다. 총 800km를 4시간 동안 달렸으니 평균 속력은 200km/h가 되겠군요. 이제 속력의 의미가 와 닿으시나요? 빠르기의 양은 있으나 이동 과정에 특정 방향을 가지진 않으므로 전형적인 스칼라량입니다. 이번에는 속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속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동 거리와 변위에 대해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력을 공부하면서 사용한 고속철도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속철도를 만들면서 가능한 철로를 직선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마을이 있어 실제로 길이 굽어 있고 때로는 돌아가게 됩니다. 고속열차가 철로를 따라 실제 이동한 경로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죠? 그러나 변위는 다릅니다. 변위는 실제 경로와는 상관없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고속열차의 이동거리는 800km이지만 변위는 500km입니다. 만약 고속열차가 종착역에 갔다가 다시 출발역으로 돌아왔다면 이동거리는 왕복해서 1600km이지만 변위는 0이 됩니다. 변위는 나중 위치의 값에서 처음 위치의 값을 뺀 물리량입니다. 속력은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말하고,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위치의 변화량,
즉 변위를 말합니다. 속도는 방향과 크기가 모두 필요한 벡터 값입니다. 속도를 이해했으니 등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 시간 동안 직선상으로 운동을 했다면 우리는 이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동거리는 이동시간에 비례하고 속력을 시간에 곱한 값입니다. 반면 가속도 운동은 단위 시간당 속도가 더해지는 운동입니다. 속도가 더해진다는 것은 가속을 의미하는 플러스 값일 수도 있고 감속을 의미하는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의미합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니 가속도의 단위는 변위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미터 퍼 세크 제곱이나 킬로미터 퍼 아워 제곱과 같은 단위입니다. 가속도의 공식을 보면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되겠지요. 단위 시간 동안 변한 가속도량을 모으면 속도의 증가량이 되겠지요. 가속도를 시간으로 곱한 값은 속도의 증가량을 의미합니다. 변위는 초기의 속도 v0와 시간 t를 곱한 사각형과 속도 변화량 델타 v, 즉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 값 at와 시간을 곱한 삼각형인 2분의 1 at의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더 많은 강의와 자료를 얻으시려면 www.creapple.com 크리에플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 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